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3대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던 언택트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이 8% 가깝게 급등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나스닥 시장이 좀 해당이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연테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의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3분기 때의 최대 판매 대수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시장이 상승,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 이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한계적인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4차 산업 쪽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 주말 정도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고치의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은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IT 쪽 섹터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 따라가는 동조화된 그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6월 달에 9점짜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 산업재 쪽 섹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우선적으로는 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6월 고점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는 일단 시초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296.5포인트 자리대죠. 정고점 자리대예요. 정고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고점 돌파 2220포인트예요. 정고점 6월 달에 고점 자리대가 거의 2217포인트인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이 나타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위로 향하든 밑으로 향하든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윗방향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 지수 222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시장을 좀 장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만 지수에 있어서 대형주들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더 수월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투신 쪽이나 영지금 쪽 같은 경우는 2200, 2100포인트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매수라는 것보다는 매도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연속성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200원대 초반 자리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96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200원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1190원대로 내려갈수록 외국인 쪽에 있어의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주식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약바이오 쪽, 2차 전지 쪽, 게임주, 언택트 이런 식으로 좀 부분을 대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강도는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예요. 21선 자리대를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21선 이탈됐는데 이제 반격 포인트,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에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고점권역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권역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기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삼성 SDI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 쪽에 있어서 최근 들어 좀 많이 밀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바이오 쪽 기업들이 임상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코멘트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재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에 대한 정책,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삼성과 현대 총수의 회동이 좀 있죠. 2차 회동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첨보라든가 아니면 공박 관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PNT 이런 종목군들, 혹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단기에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재료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재료는 실적이에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 좀 더 좋은 그런 기업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대신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적인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놓고 시장에 교육을 하게 된다라면, 맞춰서 본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대응을 하기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우선 성장주를 좀 여전히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선적으로 성장주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을 거예요. 컨센을 하회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MC넥스가 좀 있어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카메라 모듈 섹터들의 종목군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파트론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했다가 하반기 때 꼭지를 찍고서 밀려 내려왔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다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폴더블 출시가 되죠? 폴더블 출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폰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에 대 있어서의 장착,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프리미엄 폰과 그 다음에 중저가 폰에 있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MC넥스가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해서는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차례 큰 상승기가 있었고 조정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도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어요. 근데 올해 좀 주춤해져.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2021년도에는
다시 최고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분들은 DB하이텍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좀 괜찮습니다. 삼성에 있어서의 기대감들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감으로 놓고 보게 되면 DB하이텍이 가장 탑픽에 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최강자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박스 번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박스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수 유입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월 2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매도 기조 나타낸 가운데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 현대차는 2%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실적이 괜찮은 언택트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8% 가깝게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종목별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55,000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1.48% 이상 상승하면서 55,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호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두 번째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오늘 좀 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잘 가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83,2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좀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 강세로 오랜만에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2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27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실적이 괜찮은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언택트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종목 가려지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네이버 오늘 급등하면서 4위권까지 다시 치면서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0.6% 상승 나옵니다. 32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셀트리온 사명들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서정진 회장 측이 직접적으로 9월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이 약품을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언택트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모두 강세입니다. 카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급락세를 딛고 오늘 4% 가깝게 급등하면서 어제보다 11,500원 높이면서 32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5% 이상 급등하면서 52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급등 흐름이 나왔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일단 미래차 동맹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다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8만 6천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까지 계속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는 좀 쉬어갑니다. 12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 1% 가깝게 뛰면서 다시 한번 2218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0.67% 상승 787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지금까지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지난주에 쉬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헬스케어부터 제약까지는 1% 안팎의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시장 오늘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0.06%의 약보합권 17만 8,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시총 2위권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00% 늘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왔고 목표 주가 이제 25만 원대까지 조정된 상황입니다. 어제 급등 흐름에 비해서는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알테오제 마찬가지로 오늘 쉬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 오늘 7위권에서 6위권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네요. 2.5% 이상 상승 흐름 나옵니다. 14만 8,600원대 그리고 KMW 오늘도 상승 흐름 놓지 않고 그대로 추가 상승합니다. 강보합권 경기 민감주를 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분위기죠. 7만 1,6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SK 머트리얼즈가 이와 함께 8위권까지 현재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25만 5천 원대까지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컨텐트 업종들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CJENM 12만 원대 다시 진입이 됐고 펄어비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언택트 업종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게임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나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10위권까지 이제 빠진 상황입니다. 20만 400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장세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 시장도 전일날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제약주의 흐름들이 또다시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다. 제약주의 흐름들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같은 시장에서는 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여주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제약주를 비롯해서 IT 부품주도 움직임들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그러한 섹터 분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에서는 이번 타이밍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지금 지수 자체가 2200을 돌파 안착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든 아니면 끌고 가는 관점에서든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시청자 질문으로 들어온 종목을 한번 봐드리게 되면 일단 신풍제약을 질문을 주셨어요. 자, 신풍제약을 질문 주셨는데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하루 정지가 되게 됐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매매 시그널 바로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6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고 강한 종목은 매매를 쳐서 다만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치는 이미 충분히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은 손절만 짧게만 잘 잡으면 이런 종목들은 또 튀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땡겨 올릴지는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시가총액이 벌써 5조고요. 신풍제약이 지금 시가총액 벌써 5조로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또다시 덮칠 수는 있죠. 원래 이제 투기라는 게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일에서 흔들릴 때에서는 쉽사리 초보자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수익이 나 있는 분들 가지고 있는데 어제를 들어갔든 아니면 3만 원에 들어갔든 만 원에 들어갔든 5천 원에 들어갔든 싸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8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되고 8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깔끔하게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근데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 이제 제약 섹터들이 어제도 신풍제약, 그다음에 신일제약,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일양약품도 급등을 하고 녹십자도 급등을 하고 광동제약도 급등을 하듯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난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크레이지하게 막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도 지금 열광하면서 지금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못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지금에서 좀 늦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멕사데카손 같은 경우는 명문제약도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CM제약도 관련주고, 예를 들어서 JW 중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미 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담감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CMG 제약이라든지 이제 바닥에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약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질문 주셨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차피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른 제약주들 좀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 EU, 그러니까 우선주인데요. 녹십자 홀딩스가 있고요, 지주사죠. 홀딩스가 있고 녹십자 홀딩스 EU인데 이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얘도 마찬가지 어제까지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된 건 아니고 이제 급등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데, 마찬가지 코로나 치료제 이슈, 좀 전에 봤었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 임상이 2월에 완료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었고, 지금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혈장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용 제품 생산에 곧 개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급등을 하는 건데, 일단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른 제약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인데 지금 급등하는 것들 보이시죠? 지금 다 급등을 하는 애들은 급등을 하지만 아직 못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거나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건데, 이렇게 신일제약의 상한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적으로 접근할 때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마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명문제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CMG 제약도 있을 것이고, 텔코니도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바닥 번역에 있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순환할 수 있는 제약주들을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EU는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한다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8만 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우진입니다. 자, 앞서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니고요, 원전 오염물 정화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탈원전 방사능에 대한 얘기가 살살 나오는데, 워낙 지금 코로나 이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슈들 좀 묻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전 이슈가 그런 기술력을, 그러니까 오염 정화하는, 방사능을 오염 정화하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저는 바닥에 있으면서 거래가 듬성듬성 실리니까 바닥주라서 그냥 이슈 붙이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슈는 핑계죠. 이슈는 핑계고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눌리죠. 이 눌릴 때에선 저점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매수는 가능하고요.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차피 기대감이 움직이는 겁니다. 치료제가 진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뚜껑 열어봐야 되고 나와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엔터주의 섹터들이 기대감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어차피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런 이슈로 본다면서는 사실 우진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반도체 섹터나 엔터주의 흐름들도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진은 손절 라인은 3,74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끊는 사람들은 이전 고점 자리인
200원대 그 정도에서 짧게 끊어내실 수도 있고 어쨌든 매매 종목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 상황부터 그리고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강하게 언택과 컨택이 교차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이 다시 기술주가 올라옴으로 해서 컨택은 좀 멈추고 다시 언택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갈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생각은 정책 관련 섹터가 이제 있겠지요. 최근에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나 풍력 이쪽 섹터가 이제 큰 섹터가 될 거고요. 2차 전지 전기차는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섹터가 될 수밖에 없고요. DDR5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특히 후공정 쪽의 수혜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도 놓칠 수 없는 한 섹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받고 있는 언택 관련주인 인터넷주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결국은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에 대한 고민이죠. 어느 시점에 끌고 갈 거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성장주가 주도하는 환경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주가 이제 어느 속도로 갈 거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전략인데 그렇게 섹터별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냥 그 포트를 끌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세 가지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두산인프라코를 문의 주셨어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장비, 굴삭기 전문 업체죠.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음으로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상반기 집계를 보니까 중국에서 판매량이 9년 만에 최고가 나왔다래요. 그래서 1728대가 매출이 됐다. 문제는 중국만 매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외 지역은 아직까지 재정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미국이나 유럽,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SOC는 확정된 미래로 살펴볼 텐데 지금은 중국만 호황이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은 미국과 동남아 이런 지역까지 다 SOC는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 4분기 실적은 딱히 그렇게 뭐 호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3, 4분기 이후부터는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여타 지역까지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은 올해 7조 6천억 매출에 이익이 한 1,600억, 내년이 한 2,1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수준이라면 저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상화돼서 내년까지 온다면은 한 10,000원 수준 잡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10,000원까지 보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시는 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국내의 1인 미디어 기업으로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별풍선이라는 유저 소비자가 이제 진행자한테 기부하는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꾸준한 실적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매출과 이익의 추정치를 보면은 2004년부터 실적 나온 이래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도 성장을 했으면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는 워낙 강력한 콘텐츠가 아프리카 TV의 BJ 활동이나 이런 거에 상승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저평가받고 있는데 최근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별풍선도 고정 유저, 그러니까 충성 고객 중심으로 MAU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히 유튜브에 대한 우려는 지우고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기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언택 또 성장 궤도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오해가 풀리면 지난번 고점인 8만 원 수준까지는 언택 시대에 맞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대덕전자인데 대덕전자는 어제도 한번 문의를 받은 걸로 기억되는데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어요. 대덕전자는 이제 대덕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새로 상장을 해서 대모대표를 뒤져보면 나오는 게 없이 백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FPCB 메모리 반도체의 기판 이거를 전담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DDR5가 이제 확정이 됐죠. DDR5 시대가 오면은 DDR4보다 속도는 2배에 용량은 4배, 전력 소비는 9% 적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 DDR5 시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 올려놓는 PCB 기판 업체가 수혜를 받고요. 후공정의 테스트 업체도 같이 수혜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양쪽이 아마 핵심 수혜 섹터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기판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용 반도체 플립칩 내장 기판이라고 하죠. FCBGA 시장 확대를 대비해서 내년 6월까지 900억 신규 투자를 공시를 했죠.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라인업을 좀 강화시키는 게 있어서 이것도 좀 국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좀 오른 면은 있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해서 14,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들어가셨으니 한번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73,100원에 13% 보유 중이신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신용융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올라갈 때 그냥 들어가셨다가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내시는 관점, 그리고 매물 구간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9만 원 목표 구간을 제가 아침에 세웠었는데 일단 9만 원짜리 강하게 뚫어주고 10만 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고점 자리 정도에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일단 절반 이상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지금 사실 백신 관련해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인데 백신 관련해서는 사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거보다 이제 전염성이 강한 게 지금 코로나19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살짝 조금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상승을 했던 식품제약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 뭐 상한가 정도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부터는 좀 수익 실현 대응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유니셈 뭐 매수하고 싶은데 시그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낙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단기 낙폭 후에는 1, 2주 정도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하단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21선까지 뭐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최소 6,000원짜리는 돌아가야 될 것이고 121선까지는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최초에 이제 매수가 그 흐름이 깨진 그 구간 6,5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는 뭐 떨어질 때 사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을 찾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바닥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뭐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자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와이솔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상승이 나오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끌고 와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하단 12,000원, 13,000원 자리 구간에서 들어가셨어야 되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는 맞다.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더라도 조금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관망하자. 적극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살짝 눌림 구간이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찰제 정도 수익 가능 구간이고 지금의 뭐 추세가 5G 관련주들이 거의 다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린 구간을 지나고 있고 11선을 지지받고 있지만 21선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천천히 관망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이 발생하면 1, 2일 정도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일단 16,000원 자리를 뛰어넘어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좀 관망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NH 투자증권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조정이긴 한데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증권주들 보면은 뭐 미래에셋 대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미래에셋 대우, 그다음에 키움증권도 그렇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H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 뭐 증권이랑 같이 보면 좀 되는데 같은 맥락인데 흐름 자체가 요즘에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상황을 보건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조금 관심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11,000원에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자번호 뭐 2027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하세요. 11,000원이시면 단가가 완전 고점 라인이에요. 이게 6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참
주식 타이밍 안 맞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왠지 이때는 안 사셨을 것 같아. 2월 같은 경우는요. 아마 올해 6월이겠죠. 타이밍상으로는 좀 고점 라인이었어요. 잡으면 안 될 라인이었고, 이렇게 보더라도, 요 라인에서 사실 이렇게 잡아보더라도요, 라인을 잡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 맞춰보더라도, 이거 완전 고점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자리가 좀 이렇게 고점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새로운 라인 잡혔단 말이죠. 어떤 라인이냐면, 바닥에서 바닥 라인이고요. 다시 이렇게 이 라인들이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충분하게 바닥 확인한 다음에 고점에 올려칠 수 있는 구간이죠. 다시 올라가면 11,000원 이상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 걱정보다는 천천히 조금은 상황 기다리시면서 그냥 즐기셔야 되는 상황이고, 관망하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니까 꼭 홀딩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카카오를 문의 주셨어요.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날 이제 매수가 들어가셨고, 정확하게 요날이겠죠? 7월 6일 날 매수를 하셨고, 급등이 나왔어요. 수익이 20%까지 올라갔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또 밀렸는데, 요즘에 카카오 계속 잘 가다가 좀 기관들의 매도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기관들이 언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7월 7일부터 갑자기 폭풍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7월 7일. 7월 7일이 언제냐면요. 요 날이네요. 바로 다음 날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관 매도에도 잘 움직이면서 올라갔어요. 네. 특이하게도 개인들이 그냥 쫙 종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종목을 다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 타고 올라간다. 거의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인데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한 21선 정도 라인은 거의 맞춰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만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69님께서 좀 질문 주셨는데 매도 자체를 당장에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좋지 않은 게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 달 말에 상장 승인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 시총은 한 3조 원가량이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하니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입니다.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크게 보면 이 조정 자체가 당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좀 홀딩 하셨다가 급등 흐름 나오면은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이 상장을 하니까 그거 좀 기다리시면은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보텍이에요. 유보텍이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급등합니다. 수돗물 유충 이슈인데 유보텍도 있고요. 요런 종목들 스노펙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부철관도 같은 라인의 종목이고 하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은 광동지약 같은 경우에도 삼다수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등합니다. 자, 근데 유보텍을 물어보셨어요. 단타 접근이 어떨까? 자,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단 1분도 눈을 안 떼고 계속 쳐다볼 자신이 있으신가 질문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단타로 대응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라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건 거의 도박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는 개인들이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요행을 바란 투자인 거지 이거를 굳이 급등한다고 따라간다? 전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수도관 교체? 전혀 문제 없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부분들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개인 뭐 아파트나 이런 이제 관리 차원에서 조금 안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주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고 부탁드릴 것은 절대 조금 따라가시는 건 아니에요. 급등주는 첫날에 못 따라가면은 그냥 잊으셔야 돼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따가 수익률 도전 코너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있고 그간에 드렸던 종목들 진짜 많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천천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잡아야지 급등주 따라가면은 한 70-80% 분들은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꼭 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셨다가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한국알코올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입니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죠. 이 수익률이 12%를 넘어가면서 이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캠시스 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저점일 때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2% 급등 흐름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48%의 하락세,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24%를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 시장에서 저가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요즘에 시장 굉장히 좀 좋은데 제가 종목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 잘 갔어요. 잘 가고 있고 갈 채비를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처음 추천했던 한국 알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 종목으로서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캠시스도 말씀드린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이제 3,000 오늘 70원대 부근 움직임 나오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요.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삼성전자랑 주가 흐름 자체가 똑같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닥 라인이고 실적 목요일날 발표합니다. 오늘 이어서 내일도 움직임 나오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 종목이 그렇게 팔았던 외인들이 오늘 장초만 벌써 한 60만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와요. 정말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는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좀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냥 거의 매수가 부분인데 좀 반등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올 바이오 파마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 이 종목도 완전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웅제약 자회사예요. 대웅제약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덱사메타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명당 7,500원 비용이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랑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기관 수급이 최근에 지금 오늘 제외하고 6거래일 연속 좀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빠르게 좀 기관들이 매수 잡아주면서 종목을 천천히 끌어올리는데 약간 도전받는다 싶으면은 밑골이 달아주면서 또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가 33,300원인데요. 가능한 한 3만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종목들이 원체 잘 가다 보니까 방송 추천하면 조금 있다가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3만원 부근에서 꼭 잡아주세요. 너무 급하게 잡지 말아주세요. 못 잡으면 또 다른 종목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볼게요. 34,000원 보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2,700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라인만 기억하시고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3만 원대에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